일단 여러분 뭐냐면 응급의료 있잖아요. 응급의료 정보센터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1339 2011년에 폐지가 된 건데 2011년에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6월에 소방청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면서 사라진 게 1339인데 저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돼서 이 1339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 헛소리다. 뭐 1339 빼놓고 응급실 뺑뺑이를 극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다 헛소리다라고 봐요. 일단은 1339라는 게 응급의료 상담 전화였었고 병원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물은 급한 대로 약물은 막 응급 환자 했을 때 무슨 약을 먹었어요. 뭐 제가 뭘 먹었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응급 환자 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은 약 무슨 약 드셨어요? 뭐요? 그럴 때 부작용이 났을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급한 대로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되면 무슨 약을 드세요? 이런 것까지 약물 정보 그리고 응급 상황 대응 방법 이런 것까지도 1339로 전화를 하면은 다 알려줬었던 전화번호예요. 그런데 우리가 1339는 잘 모르니까 국민들은 무조건 119를 아니 119에 다 통합시킨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취지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골치 아파요. 자, 그리고 이제 1339가 작동하는 결정적인 그 네트워크가 전공의 네트워크였고, 전공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야, 우리 병원에 이런 환자가 왔는데 니네 병원 처리할 수 있니? 글로 이송하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구급대원님 그 병원으로 가시면은 다 얘기해놨으니까 글로 가세요. 이거를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그 전공의 네트워크가 1339를 타고 계속 작동을 해왔어.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나서 전부 다 구급대원한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면 이 환자가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는가를 전공의들이 하고 그 병원 네트워크가 알지 119 소방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소방본부로 통합이 된 다음에 구급대원이 병원을 섭외해야 되는 거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구급대원이 운전을 하고 현장에서 하면서 이렇게 그 삐보비보 앰뷸런스가 이동하는 동안에라도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야, 니네 지금 그 환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어디로 가? 1339가 없어져도 1339가 했었던 일 같은 건 누가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백업을 안 해주네? 야, 그러니까 통제하고 지휘해야 할 상급 단체가 지휘 의무를 포기하고 상황을 일선 구급대원에게 책임을 다 전가했다. 야, 상황 통제도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져라 하고 구급대원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법밖에 더 돼요? 그럼 구급대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병원에나 떨어뜨려 놓고 병원에서 아무 데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몰라요 하고 빨리 병원 이걸 내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그럴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안 돼요 내려놓지 마세요. 그러면 구급대원에 에이씨 그럼 다른 병원에 가야지. 그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에요. 그게 응급실 뺑뺑이라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고 리스크를 하방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휘라는 건 판단력을 하고 직책이 높다라는 건 리스크를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지휘 책임을 지라는 건데 리스크를 하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리스크를 하방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다 응급실 환자 처분이 처리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고 윗분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해치했다 이거 고치려고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래 네가 고친다고 그래 네가 덮대기 써라 이렇게 돼버리겠지? 아유 내가 이 자리에서 임기가 몇 년이나 있다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다음 보직으로 가면 다음 놈이 고치겠지. 부하 직원들, 현장 직원들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10년이, 12년이 지난 거예요. 결과 대한민국 응급차 뺑뺑이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거 어떡하냐? 공론화가 되지. 야, 진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절자 이런 얘기하는 저는 한심한 인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저렇게 이제 변절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문재인은 하고 좌파를 배신했다는 거야.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거야. 너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고 내가 누구를 변절했는지를 얘기를 해줘봐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윗분들의 리스크 했지만 하고 현장의 퍼포먼스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누가 했냐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에 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윗분들도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필수 의료는 무너져 가지 자신들이 그걸 살릴 권한과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한마디 병원이면 환자를 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점점 커진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긴 입군 과정이에요. 그래 놓고서 있잖아요. 응급 환자 뺑뺑이에 대해서 병원이 잘못했네. 그래, 병원이 잘못한 거 알아줬겠다 하고 공무원들이 다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 의사가 잘못하고 병원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게 뭐가 잘못이겠어?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것도 의사들이 돈 밝혀서 그래. 모든 책임은 의사 때문이야. 이거 이제 황당하게 가는 겁니다. 황당해 가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어떤 게 벌어지냐면 응급실 운영 수칙이 강화돼요.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병원들도 이렇게 갖춰야 되고 장비도 이렇게 갖춰야 되고 몇 교대로 돌려야 돼. 24시간 꾸준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교대를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였대요. 그러면 누군가 밤에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저거 엑스레이 찍는 기사분 퇴근했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우리가 켜야지 하고 그냥 그 야매죠. 간호사분들 당직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응급실에서 그 엑스레이 기계 작동해가지고 사진 찍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며. 그러다가 이거 이러면 야매로라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 하면은 수칙에 위반이라는데 어떡하지? 병원장님 어떡해요? 골치 아프다. 응급실 문 닫아라. 어라? 응급실 운영 수칙을 강화했더니 병원들이 응급실을 없애버리네. 야, 응급실 운영하다가는 이거 병원 문 닫았다. 저거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하고인데다가 적잖아는데 응급실을 운영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중소병원들이 다 응급실을 없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더 응급실이 줄어드니까 더 응급의학하고 전문의들도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뺑뺑이는 더 돌아야 되는 거지. 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응급의료, 필수의료의 인력 충원하고 1339 복원하고. 그러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장관급, 최소한 장관과 대통령급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전부 다 내 임기 동안만 넘어가면 되지. 나한테 이거 부담스럽게 이러지 말아요. 나는 보직을 곧 떠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제발 걸리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앞에서 생긴 문제인데 내가 독박 쓸 일도 없고 이게 폭탄 던지기 하는 거죠. 폭탄 던지기.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제 대통령쯤이 나와서 하는 거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걸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이 딱 하고 나온 거야. 나오더니 황당한 방법을 쓰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 입장이에요. 제가 이걸 알아봤었던 제 입장에서는 제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 분야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있는 내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낫겠어. 죄송합니다. 주접들어서. 민사 리스크 경감, 형사 민사 리스크 경감하고 수가를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어려운 일 하는 사람, 힘든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페널티를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지금 의료에서 필수 의료하고 응급 의료 이런 게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무너지는 건 뭐냐면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판에 페널티를 주고 거기다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수단 두 개죠. 강압, 명령. 해라고 이 새끼들아. 말을 안 들어 이 새끼들이. 니까지 뜰 게 뭐라고. 잠깐만요. 대통령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폭파예요, 폭파. 근데 가더라고. 그리고 그 모욕이 응축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낙수의사. 낙수의사. 그러면 이건요, 낙수의사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의사들 중에서 꼴등이 하는 게 필수 의료래요. 내가 필수 의료에 계속 종사하면 놀림감이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필수 의료 종사자분들 이제 맥 쫙 빠지지. 전공의들. 그럼 나 저거 안 해. 내가 필수 의료 전문의가 되면은 이 나라의 노예가 되게 생겼구만. 안 하는 것이 상책일세. 사직서. 오.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되면 대한민국의 그 의료에 대한 내가 더 연구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돌아가는 보상 체계의 기본은 뭐였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낮은 수가 속에서요, 빠르게 많은 환자를 처리해서 박리담회를 남기는 거예요. 박리담회. 그리고 비급여 진료 있잖아요. 비급여 진료를 하고 빠르게 많은 사람을 박리담회로 해서 이게 돌아가는 체제야.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박리담회란 말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는데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박리담회야 이거. 그 박리담회로 돌아갔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요, 그 건보에서는 자꾸 비급여 아니,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제 비급여 진료를 축소해라, 환자들의 지출을. 아니, 난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필수 의료는 수가 이하로 하라고 하면서 비급여는 하지 말라고 막 압박을 하면, 그러면 병원들은 인센티브가 없어지네. 그리고 특진도 하지 말라고 그래. 뭐 비급여 진료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박리담회도 안 돼. 원가 이하인데 계속 더 많이 하면 만들어질수록 손해가 돼. 아니, 이게 보상 체계가 붕괴하잖아. 보상 체계가 붕괴한 시장을 통제하려고 국가가 강압을 까라면 까 이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통제자인 국가가 연합해서 포퓰리즘과 문화 대혁명식 멍석말이를 하고 있다. 이러면 총체적으로 모든 게 다 붕괴한다. 그리고 이걸 막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다. 언론도 같이 지랄하지. 정부도 뭐 그렇지. 국민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박리담회 얘기를 했으면 박리담회가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거. 그런데도 왜 퍼포먼스가 좋냐? 빨리 쳐내면서도 이게 이제 그 퀄리티가 높은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임상 경험이 다 많아. 왜 임상 경험이 많을까요? 전공의 때 개뺑이를 굴러서 그 엄청난 노동 시간과 기타 등등 하드 워킹을 해서 단시간에 많은 임상 케이스들을 숙달이 돼서 척 보면 앱니다 수준까지 돼 있어서 박리담회로 했을 때도 오진율이 낮아. 이게 되게요. 경험 없는 의사는 한참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거의 기계인 거야. 그래서 박리담회가 가능할 수 있는 높은 숙련도의 의사를 박리담회로 부려먹는 이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균형이 다 맞았던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박리담회 시스템이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싸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들이 자꾸 병원에 더 많이 와야 되잖아. 그걸 유도하게 만들어. 박리담회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의사들은 병원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 아유, 몸 뻐근하다. 병원 가서 좀 쉬어야지.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자주 했었던 인간으로서 등 뻐근해. 물리치료 받으러 가겠다. 선생님 여기 등이 너무 뻐근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하고 비급여로는 도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급여로는 그뭐 비급여로 또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요. 충격파 요법도 있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로는 이렇게 물리치료실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잠도 잘 와. 잠도 잘 와. 그래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접근성, 예방성, 치료 모든 게 다 탑 클래스를 유지하니까 하고 방립 담해 현상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의료 중독, 의료 쇼핑, 의료 쇼핑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유지해야 돼. 의사들 의사들 인센티 보상 체계도 돼야 돼. 거기다가 그 환자들의 편의성까지 다 맞춰줘야 돼. 건보 재정이 악화돼도 안 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되면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게 맞춰줘? 건보 재정, 수익성, 의사의 수익성 그리고 환자의 편의성 이 세 개가 균형점을 조율하려면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비용 조정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관료가 어떻게 되냐면 환자한테 가격을 부담하라는 거. 거기 병원에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안 돼. 아유 거기 누워가지고 뭐 침 맞고 뭐 물리치료 받고 이러는 거 이제 가격 비싸져요.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는 거야. 의료 쇼핑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지 마세요. 환자한테 뭐라고 쓴소리를 할 거는 정치하고 관료가 엄두를 못 내.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여러분 건강보험 더 내세요도 말 못할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야겠다. 의사들한테 갈 돈을 줄이면 되지 않겠어? 그러고 잠깐만. 그럼 의사들이 자기들이 받는 수익을 줄어드는 걸 받아들이겠어? 뭐 총액 수가를 뭐 총액 수가로 하든 뭐를 하든 이걸 받아들이겠어? 쟤네들 저항이 셀 텐데 어떡하지? 의사의 지위를 낮추면 되잖아. 의사가 뭐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냥 의사는 대기업 평균보다 좀 낮은 게 의사다라고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되지. 의사까지 것들이 뭐 있다고 뭐 이런 식의 정책을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건보 재정 지출은 건보 재정 지출 어떻게 줄지? 총액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보자. 그리고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해버리고 국민들한테도 건강보험 더 내세요는 못해도 알아서 실손보험은 잘들 들던데 실손보험은 들으라고 그래. 이렇게 내빼자. 결국 관료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하지도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고 지들 편할 도리 지들 뭐 업체랑 보험업체들하고 뭐 먹었냐 이 새끼들아. 올 초에 보험주들 왜 그렇게 돈이 뛰어? 뭐 그게 밸류업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손보험으로 해결하세요.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는 금지할 거예요. 의사들 급여는 낮추고 국민들 건강보험은 아니지만 비급여 지출 늘려서 의료 지출은 높이게 하고 자기네들은 개꿀 빨고. 와, 관료하고 정치인 양아치인데? 이 모든 트랜지션에서 의사만 박살내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되겠다. 그리고 국민 상대로도 욕먹는 것은 변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이라고 이 의료계획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동했었던 걸 응급의료가 어떻게 작동했었던 걸 정상화시킨다거나 지금 이 필수의료나 이런 걸 살리겠다가 아니라 지들 입장이야. 관료하고 정치인들 지들 입장에서 그냥 국민이고 의사고는 없고 지들 입장만 있는 정책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거를 대해서 얘네들이 이거를 실행해줄 호구 정치인 없나 그러고 그 관료들하고 이 정치인들이 찾고 있었는데 냅다 호구 정치인 하나 등장해가지고 쿵쾅쿵쾅거리고 있는 거거든. 술 한 잔 꺾었는데 밟아볼까 쿵쾅쿵쾅. 의사 새끼들 밟아라 막.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래줘 막. 결과는 지금 상황 피아스코. 아니 저는 그래요. 정직한 정치라면 상황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자기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자기 부담 이상의 서비스를 그거를 막 남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 자기 부담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부자의 부조를 허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1등급 고가 치료를 허용해야 된다고. 비행기 1등석이 있어서 이코노미석은
이코노미석은 그 비행기에서 보면 적자래니까요. 그런데 이코노미석을 자기 원가의 70%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1등석은 원가의 몇백 퍼센트를 1등석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원가의 70%인 이코노미석을 보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병원도 이코노미석을 깔아줘야 1등석에서 이렇게 돈을, 이게 비즈니스 구조가 이런 거거든.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도 공짜로 하는 게이머들이 깔아줘야 아이템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을 그 게이머들이 차별적인 거라면서 느님 뭐 집행권을 들고 싶는 우리의 공대장님 이렇게 돼야 되듯이, 병원도 병원에서 일반 그 서민들이 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누군가가 그만큼 부조를 하는 비싼 의료를 받는다라는 걸 허용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도 허용을 한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자신도 없어. 평등 이거야? 그러다가 국민 여러분은 싼 값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차등 의료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라고 차등 의료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특진도 받아들이셔야 되고, 누군가가 돈 더 많이 내고 더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고 더 고급 치료를 받는 게 여러분들이 적은 돈으로 서비스를, 품질 높인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득을 하고. 근데 그런 설득을 할 용기가 없지. 이런 시장주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보수도 이런 시장주의 접근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건보재정, 의료인의 소득, 환자의 의료 쇼핑 사이에서 거기에 평등주의까지 껴버리면 이게 답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대한민국 뉴스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거지만, 시그니엘 망고 빙수가 11만 원이라고 욕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제일 고급 호텔에 망고 빙수가 거기서 11만 원을 하면 그게 망고 값이고 빙수 값이냐, 자리 값이지. 망고 빙수 11만 원이 아니라 시그니엘이 11만 원인 거지. 망고 빙수를 그냥 해서, 아니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지. 자식아 망고 빙수 먹고 싶어 동네에서 가서 그냥 망고 사다가 빙수 갈아서 집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시그니엘 망고 빙수 못 먹었다고 서민들한테 거기서 11만 원 받는다고 서민들한테 위화감이, 그걸 욕을 왜 하냐고 도대체. 와, 나 그거 신문 기사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미쳤나? 그러고 거기서 댓글 달고 시그니엘 망고 빙수 11만 원 판다고 욕하네? 여기 자본주의 국가 맞아? 그래 놓고서 벽제갈비 가족 모임 50만 원, 그게 말이 돼? 아니 벽제갈비 가족 모임 50만 원으로 사람들이 먹을 사람은 먹는 거지. 그거를 서민들 서글프다. 아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시장에 세그먼트가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부정을 하냐고. 자본주의 시장은 세그먼트가 있죠. 여러분 고가품 시장이 있고 중가품 시장이 있고 저가품 시장이 있는 거, 그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 그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게 서글퍼?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시장의 세그먼트를 부정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소득 대비 안 따져도 마찬가지인데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야. 왜요 여러분? 세그멘트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시장 가서 내 친구는 고가품 명품을 사고 있고 나는 이건 못 참아, 나도 땡볕을 지더라도 12개월 할부를 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야겠어. 시장 세그먼트를 이렇게 무시하는 평등주의, 이게 말이 돼? 아니 내 새끼는 저거 과외를 못 시키는 거 서글퍼. 아니 이게 지금 시장의 세그먼트를 이렇게 존재를 부정하고 게 만들고 모두가 다 평등주의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정도 의료비하고 건강보험을 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야. 이 정도 냈으면 의사 새끼들은 나한테 이런 치료를 제공을 해야지. 이거는 뭐하는 나쁜 새끼들이야. 이런 마인드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마인드 때문에 지금 저출산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의료도 붕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해법으로 등장하는 게 전부 다 전체주의적 해결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사회주의적 공공 평등 마인드를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나라를 폭파시키는 이 386세대들 우찌하냐 이거.
그래서 이제 보수 정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막 얘기했었던 것, 우리가 얘기 나누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가족 이런 걸 중심으로 삶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사상과 가치관, 국가 운영을 얘기하는 보수주의가 빨리 부활해야 된다. 지금 보수주의가 실종돼서 다 발생하는 일이다. 자기 책임의 원칙, 시장주의, 그리고 가족,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나? 참. 저는 의료대란 가지고 왜 그렇게 의사편 드냐고 하는데,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보면, 이거 무너지고 나면 그냥 끝이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끝이고 그냥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좌파 전체주의로. 그래서 저는 그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진짜 갑갑합니다.